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우리 시장이 양대 시장 모두 좀 파란불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어제 오늘쯤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또 연말에 산타가 되어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남은 연말 그리고 내년도 시장 전략 좀 탄탄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과 장중에도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큰 화면을 통해서 소통 방법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어떻게 산타가 좀 되어주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낭낭하죠. 네. 자, 일단은 시장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발표가 되면서 코스닥이 그래도 장중 한때 잠깐 빨간불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자, 오늘장 한마디 먼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일단 전일 좀 미국 증시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이제 장 초반까지는 상승세를 보여주다 오후장 들어서 이제 차익 실현이 갑자기 좀 나와주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연준에서는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장이 환호를 하는 모습에 계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에 어느 정도 이 완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빨리 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는 바람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이제 개장 전에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이 벌써 실적 발표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가장 먼저 하는 게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지수가 우리나라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이 일단 예상 외의 실적이 좀 나와주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부터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가 장 후반에 들면서 점점 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상향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거 웬걸 갑자기 지수가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양도세 완화된다라고 하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뒤통수를 좀 맞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11시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방송에서 지수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해 있으니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고점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거나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반도체 업종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또 기아라든지 자동차 업종도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일부분의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10억 원에서 50억으로 상향이 됐죠. 그런 이슈가 이제 끝났을 때는 우리가 기대감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이게 1분기에 될지 2분기에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상반기에 한번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개인들에 대한 이 투매를 불러일으켰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30억이냐 50억이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 어제 기사로서는 이제 20일이나 20일 이후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는 또 오늘 발표 나올 것이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어느 정도 다 충족을 시켰고 이미 이제 발표 나온 이후에는 이제 재료 소멸로 해석을 해서 지수가 좀 밀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흐름은 약간의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뭐, 물론 이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11시 방송에 나와서, 아침 11시 방송에 나와서, 요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RSI 지표를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과열 구간, 이제 7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열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예전에도 요 과열 구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바닥 구간, 우리가 한참 밀렸을 때도 이렇게 침체 구간에 왔었을 때가 이제 바닥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런 자리도 있지만 물론 반대로 이렇게 과열 구간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70을 찍지는 않았지만 한 68 정도 코스닥 지수로 한 68이었고 코스피 지수도 거의 60대 후반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왔으면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 원래 주가라는 게 항상 주식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오르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한데 이게 한 번에 크게 음봉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오늘처럼 약간의 이런 뭐 작은 캔들이 음봉으로 빠지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오늘은 그래도 양호하게 좀 마감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한번 좀 시세를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조정을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좀 지나게 되면은 시장에서 매매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초에 또 있을 만한 또 이벤트들이나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쪽을 이제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업종들 제가 분석을 해서 연휴 기간 동안에 좀 푹 쉬시고 제가 준비는 잘해서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연말도 연말이지만 내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제 1타 강사 이제 제가 나와서 한 몇 번 정도 강의를 해드렸는데 제가 강의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방송에서나 이 노란톡방에서 이제 종목을 드렸었던 강의를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종목을 드린 것들을 한번 리뷰해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실전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전에 있었던 제가 날짜까지 좀 써놨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때 이런 강의가 있었구나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강의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나는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아기상어 제작사의 상장 이슈에 힘을 받으면서 삼성출판사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포스코와 첫 로봇 계약 체결 소식에 대동이 또 강한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알테오젠이 오늘 52주 신고가 또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지금 세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와이즈버즈, 삼성출판사, 대동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알테오젠도 21%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포스코 DX부터 살펴볼 텐데 내년 1월 이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 탄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죠. 오늘장 16% 넘는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대전 본사 연구소가 품질 경영 시스템 국제 규격인 ISO 9001의 인증을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장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탄력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키우면서 21%대의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대동입니다. 대동이 포스코와 제철소의 이 낙광 수거 작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할 특수 환경 임무 수행 로봇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아기상어 제작사인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주주인 삼성출판사가 또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와이즈버즈입니다. 과거 이 스레드 관련주로 묶이면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나왔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오늘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뭐 아래에서부터 가도 되고 위에서부터 가도 되는데 네. 예, 상한가가 많은 일단 아래 종목부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와이즈버즈부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YG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저도 왜 올라갔나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 이슈가 뭘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좀 이 모바일 쪽 광고 회사들이 좀 관심을 좀 가졌었던 이유가 이제 트위치라고 이제 게임 스트리머들이 이제 뭐 영상을 예, 송출하는 게 개인 방송국이죠. 요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수한다는 게 있습니다. 2월 달에 철수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첫 번째는 아프리카 TV죠. 우리나라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회사였고 이제 네이버에서도 신규로 이제 게임 스트리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는데 치지직이라고 합니다. 치지직. 그 텔레비전 딱 옛날에 키면 치직 소리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으로 좀 지었는데 이름이 아직은 딱 붙진 않죠.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스트리머들 사이에서는 이제 새롭게 이런 이제 이사 가는 게 어느 정도 좀 유행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요?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 효과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이제 영상에 들어가는 광고라든지 지금 틱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광고, 예,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지금 광고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광고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그 판매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상을 만든 사람이 그 링크를 걸어서 이제 거기서 직접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도 다 지금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예전처럼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모바일로 많이 영상들을 보시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오늘 좀 틱톡 효과와 또 마찬가지로 스레드라든지 뭐 치즈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또 합치면서 굉장히 좀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수급이 좀 들어와서 어떤 이슈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다 이제 종가상으로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이런 쪽을 좀 광고 쪽을 좀 봐야 되냐 이렇게 좀 봐야 되지만 실제로 이게 매출이 많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카페24 요즘에 굉장히 급등 많이 했었는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물건을 그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고 스토어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또 거기서 따로 결제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매출이 갑자기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뭐 상한가에 들어갈 정도로 큰 매출은 아니겠지만 뭔가 새로운 이제 매출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일단은 테마성을 좀 짙게 볼 수 있다. 지금 뭐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세 종목이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모비데이즈 요 세 종목이 강한 시세가 났고 그 외에 이제 카페24라든지 뭐 EM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상승 시세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 이제 와이즈버즈를 가지고 나왔는데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1,100억이 넘게 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며칠 전부터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었고 오늘 좀 강한 거래량으로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으면서 확실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정고점 자리가 저항 자리를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정고점이라고 했었을 때 보면 한 2,200원 정도로 아직까지는 꽤 높은 자리에 이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이 나왔을 때 아마 2,000원 부분 정도가 또 저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까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전에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한번 좀 보시면은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이런 눌림을 주고 나서 재상승을 해야지 좀 좋은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조정을 좀 받고 그냥 바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리 동안 쭉 횡보했죠. 그러니까 뭐 누가 보기에는 이게 뭐 매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매집이라고 좀 보기는 않고 그냥 이거는 그냥 다른 이슈로 좀 다시 한번 여기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일단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 하실 수 있으니까 2,000원을 넘기지 않든 시가 자리를 중요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종목들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디도 한번 좀 볼게요. 플레이디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제 거래대금으로 봤었을 땐 480억 정도 좀 작죠. 근데 차트 모양을 보시면 다 비슷해요. 이것도 다 스레드 관련해서 그때 한번 이슈가 있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목들이 오늘 다 대부분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모비데이즈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모비데이즈. 모비데이즈까지 이렇게 보면은 오늘 661원, 그러니까 동전주인데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도 한 120억 정도로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매매 관점으로 보시지 않는 게 좋고요. 가장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와이즈 버즈 정도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 이게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페14를 보시면 뭐 지금 투자 경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일 상승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지금 자금이 좀 많이 몰리고 새로운 테마가 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치즈직이라든지 뭐 틱톡에서 실제로 이제 광고가 나왔을 때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이 매출로 정확하게 이어지지는 정확하지는 아직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제 테마 이슈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데 일단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을 다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긴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삼성출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상어 인기가 굉장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제작사가 상장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삼성출판사가 강했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삼성출판사 이 종목을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적인 악감정은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양치기 소년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팽크퐁 이 아기상어가 유튜브 조회수 역대 1위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만큼 강한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었을 때 좀 시너지 효과가 크다.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2019년부터 있었어요. 예, 그때부터 이거 상장한다라고 얘기 났다가 사실 무근이다. 또 상장한다고 했다가 아직은 준비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나왔을 때도 저도 이거 나와서 연말이니까 그냥 수급 한번 들어왔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확실히 이제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오피셜로 나오게 되면은 저도 이제 그때는 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 여러 번 좀 이렇게 좀 잦은 소문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저도 아직 좀 확인은 좀 필요하고 또 긍정적인 면을 좀 보자면 어쨌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새로운 IP가 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아기상어 이외에 좀 다른 것들도 영상이 좀 터지면서 새로운 매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늘어난다면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아기상어를 제외한 다른 뭐 아기상어를 통해서 뭔가 인형을 만들고 이런 건 이제 뭐 토박스 코리아에서 만들기 때문에 같이 오늘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다른 아기상어 이외에 다른 것들도 좀 만들고 있어요. 다른 캐릭터들도 있고 다른
애니메이션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인기가 있는 거는 아기상어 하나 정도고요.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노래를 가지고 되게 밈처럼도 많이 부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영상을 보긴 했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기상어만 가지고 이제 2019년도부터 계속 상장 이슈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만큼 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슈가 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에도 한번 이렇게 상장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음날 윗골을 달고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24,400원의 고점을 찍고 좀 밀렸는데 거의 이제 그 구간 자리가 왔죠. 그래서 내일 아마 이제 갭이 뜰지 우선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내용이 이게 사실 무엇이다 또 나오면 내일 개파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조금 뜰 텐데 대부분 이렇게 음봉 마감 많이 합니다.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음봉 마감하니까 일단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잡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갭 떴을 때 어느 정도 그냥 차익 실현하시고 시가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면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이게 정말 사실로 나와준다, 핑크퐁 컴퍼니에서 정말 이게 사실로 준비하고 있다, 언제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년이나 2025년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상장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매출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내일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부지런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내일 이 시가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한가 종목은 대동입니다. 이 포스코와의 로봇 계약 체결 소식에 힘을 받았는데요. 자, 대동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대동도 역시나 지금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올해 한번 9월 달쯤에 한번 이슈가 돼서 이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 나와서 로봇 관련 테마주 해서 이제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로봇주를 이제 강조했었을 때 그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강조해드렸고,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로봇주 중에서 대장주로 올라왔었던 게 대동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포스코의 로봇을 지금 납품한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도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새롭게 나온 게 지금 LIG 넥스원이죠. 이렇게 좀 새로운 로봇주들의 대장주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갑자기 대동이 예전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대동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렇게 나쁜 회사다, 재무적으로 안 좋은 회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거죠. 일단 대동은 농기계 회사이기 때문에 이 농기계 자율주행, 농슬라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매출적인 부분은 이제 포스코에만 납품한다. 일단 여기서 이제 다른 데로 좀 퍼져 나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슈 자체만으로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제품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납품이 들어가서 뭔가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봇 테마주다라고 정도로만 일단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한번 좀 나왔었기 때문에 두 번 연속 상승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9월 달에 한번 이슈가 똑같은 이슈로 이렇게 터졌어요. 상승이 나와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28,000원 자리를 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돌아왔죠. 그래서 쭉 횡보를 하다가 이제 오늘 또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려면은 수급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요 앞선 이 매물대 자리를 소화해주는 거래량이 좀 터져주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고점 구간이 좀 저항대 라인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9,000원, 20,000원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여기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아마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자리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상한가 자리를 깨지 않고 이런 데서 이제 횡보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깨지지 않는다면, 이런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이슈가 또 로봇 테마가 끝난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로봇 테마들도 많잖아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로봇 테마로 엮이기 때문에
이 로버테마가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올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대동도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건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내가 싼 가격에 갖고 있느냐 아니면 비싼 가격에 갖고 있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기다리셨다가 좀 낮은 가격에 잡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지금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오늘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급등한 이후에라도 가격적인 지지가 좀 나오는 구간에서 가지고 계셔야지 그나마 좀 다시 한번 급등했었을 때 수익을 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물론 끝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인 이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알테오젠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52주 신고가를 또 새롭게 경신을 했다라고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었던 이슈를 좀 보니까 일단 품질 경영 시스템 ISO 뭐 10001 인증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자체만 봤었을 때는 뭐 전 생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품질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제약적으로는 뭔가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뭔가 크게 매출 창출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 정도 급등이 나와야 될 이슈인가라고 해서 좀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급등 나왔었던 차트적인 면을 좀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9월 달쯤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 이제 머크사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 되게 큰 회사예요. 빅파마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에서 알테오전을 지금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에 계속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연말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HAB 급등했었고 올라가고 있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급등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이런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연말에 좀 많이 관심을 좀 받는데, 물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급이 좀 많이 몰렸었고, 오늘도 신고가 자리를 뚫으면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는 일단 여기서 뭐 당장 따라가시기보다는 여기서 지지하는 구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급등한 이후에 한번 좀 조정이 나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가 지지하는 구간이 필요한데, 직전에 강한 저항대였었던 구간이 대부분 이제 8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8만 8천 원인데 아마 이 8만 원 가격대를 좀 지지해 주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자리가 좀 이탈했었을 때는 차라리 좀 저점에서 한 21선 정도, 21선 자리 한 7만 5천 원에서 7만 원 구간이 일단 좀 그나마 매력적인 가격대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이런 자리가 뭐 안 오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윗자리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미 상승할 대로 상승했고 벌써 52주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가는 거는 내가 여기서 장기로 보겠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의 상승 정도로만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미 좀 오래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강성 주주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마지막 종목 이야기 짚어봐야겠죠. 포스코 DX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야기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자, 포스코 DX가 이제 1월 2일부터 새롭게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이제 이전 상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건 그거예요. 이제 코스닥에 있던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금지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량들이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청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쇼커버링이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지수도 좀 괜찮았었고, 특별히 딱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앞두고 지금 HAB도 그렇고요. 지금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HAB도 물론 뭐 간암이라든지 폐암에 대한 원전관에 대한 뭐 유효성 이런 것도 좀 확인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쇼커버링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더, LNF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핫스탑5 종목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오늘 네. 제 의상도 그렇고 이 분위기도 그렇고 저희가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드리고 있어요. 산타가 되어달라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강의 이야기 한번 바로 짚어주시죠. 네, 올해 좀 1타 강의를 좀 하면서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 시장 상황에도 맞는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종목들도 제가 또 찾아서 좀 드렸는데 수익도 드려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나름 부담, 전에 있었던 수익률 대회도 부담스러웠지만 강의도 만만치 않게 좀 부담스러웠다. 이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했었던 강의와 거기에 많은 이제 종목들까지 해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좀 요약하는 개념으로 해서 오늘 좀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보는 게 일단 우리가 9월달, 10월달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완전히 계속 연일 저점을 좀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을 때 저점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한번 좀 드렸었는데 이제 바닥권 탈출 타점을 잡는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닥에서 21선 자리를 일단 주가가 돌파한 이후에 61선과 주가 그리고 21선 사이 왔었을 때 이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돌아서는 그 시점, 출발이 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강의를 좀 드렸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하락했던 주가가 반등할 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설 때 먼저 21선 자리를 돌파해서 21선에 안착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주가가 3일선이나 5일선 위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자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강한 거래량 또 강한 거래 등으로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자리를 잘 체크해 두셨다가 거래량이 급증하는 타이밍을 좀 잡으셔도 되고요. 21선과 61선 사이에 이제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그런 자리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게 뭐 업황이 안 좋거나 실적이 안 좋아서 쭉쭉쭉쭉 밀리다가 어느 정도 바닥권을 탈출할 때 이런 매매를 하시면 좋다라고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매매 방법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방송에서도 추천드렸던 게 하나투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행 업종 뭐 굉장히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안 좋았었는데 슬슬 이제 뭐 코로나도 줄어들고 유가도 하락하게 있어서 이제 여행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때 하나투어를 좀 가지고 나왔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투어를 보시면 제가 이제 드렸었던 자리가 이제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방송에 나와서 뭐 이제 들어간 자리에서 뭐 시간 대비해서 제가 뭐 큰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한번 들어가고 나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이 좀 나왔고 지금도 뭐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그 매력적인 수익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다. 이때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 좀 9월달, 10월달 좀 안 좋았었던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 원래 제일 좋아하는 타이밍은 이제 이런 자리였어요.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좀 이 61선과 21선 자리에 이제 요 사이 구간을 좀 더 좋아했는데 타이밍을 잡으려다 보니까 갑자기 갭으로 떠가지고 제가 이미 이제 갭 뜨고 나서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 이상 수익을 좀 챙겨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61선과 이제 역별이죠. 역별 종목에서 이제 정별로 돌아서는 구간 60일과 21선 사이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손절은 21선 자리를 이탈하는 구간 이렇게 선정하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매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린 강의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속임수 음봉이라고 했는데 기준봉 그리고 이제 정배열. 기준봉이라고 하면 장대 양봉 이런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을 말하는 거고요. 정배열 종목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그리고 단기 이평선 주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정배열이죠.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음봉이 하나 좀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출현했는데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잠깐 시세를 누르는 듯한 그
내려가는 하락이 좀 나왔을 때 이런 자리들이 단기적으로는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좀 없어야 돼요.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종가로 한번 매수해서 그 다음날 바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속임수 음봉이라고 했었는데 음봉의 크기가 여기 써 있는 대로 기준봉이나 상승률보다 작고 거래 대금이 작은 캔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대부분 음봉 출현 이후에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속임수 음봉 시에는 갭상승으로 출발하고 갭 크기에 따라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분할 매수 이게 갭이 어느 정도 크게 떴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2%, 3% 떴을 때는 분할 매수를 안 하셔도 되고요. 4%, 5% 정도 갭이 떴을 때는 2회 정도를 분할해서 좀 잡으시고 5%에서 7% 정도까지 갭이 떴다면은 좀 더 많이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7% 이상 떴을 때는 눌림시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린 게 저한테는 이제 효자 종목 같은 회사인데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도 지금 보시는 타점을 다시 한번 좀 차트로 보면서 말씀 좀 드릴 건데 위메이드 차트에서 제가 2번 여기서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 구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소금수 운봉 자리가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자리인데 자 여기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갭이 발생했잖아요. 갭이 뜨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물론 갭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음봉이 발생했었을 때 거래량이 없이 마감했고 이 갭을 메우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거는 속임수 음봉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날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 물론 위메이드라는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분석은 돼 있습니다. 제가 위믹스 코인을 매일 체크하고 위메이드 게임에 대한 매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한 이후에 좀 알려드린 종목이라서. 차라리 좀 늘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미 갭이 뜨고 나서 좀 한번 기다렸어요. 눌림을 좀 기다렸는데 바로 또 음봉이 좀 빠졌고 그 이후에 좀 거래량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거는 좀 다음 날이라든지 다다음 날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봤는데 바로 이제 다음날 시세가 나왔어요. 또 운이 좀 따라준 것도 있죠. 그날 바로 또 급등이 좀 나와서 이때는 좀 여유 있게 좀 들고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쭉 수익을 좀 챙겨드렸고 6만 원짜리에서 이제 목표가를 잡아서 청산시켜 드린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좀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공략한 종목들은 이렇게 2번, 3번 저는 또 공략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단은 이런 타점들이라든지 매매 기법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노란톡방에서도 좀 말씀 좀 드리지만 이렇게 직접 활용해서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린 이런 매매 기법을 실제로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공략주를 드릴 때 이렇게 쓴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드린 거고요. 좀 다음 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긴 한데 다음에는 이제 신고가 휴게소 음봉 매매라고 했는데 아까는 그냥 속임수 음봉이었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신고가예요. 신고가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기도 한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좀 좋은데 계속 연일 상승하다 보면 하루 정도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일 상승하는 주가가 신고가 달리다가 이제 음봉하루 떨어진 날이 있어요. 이런 날 이제 거래량이 없이 작은 캔들로 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 물론 좀 길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작게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 테마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었을 때는 음봉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 특히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라면은 진입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수급이 좀 강한 종목,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온 종목을 보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거래 대금 많이 터졌던 신고가 종목들은 음봉이 나왔을 때 한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구철강인데 신고가 자리에서 음봉 떨어진 자리에서 제가 공략을 했어요. 공략을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갭상승으로 좀 떴는데 이 종목은 약간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이라서 좀 매매하시기는 쉽진 않았는데 제가 이 종목은 바로 시가 정리를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이 노란방에서 좀 드렸을 때 방송에서는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정치 테마로 좀 엮이는 종목이라서 좀 방송에서는 언급을 좀 드리지 못했고 이제 노란톡방에서만 좀 드렸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신고가 자리에서
올라왔다가 이제 음봉으로 빠졌는데 아직 갭을 다 메우지 않았고요. 직전에 이런 저항대 라인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서 재상승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이제 시가 갭이 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다 정리해라.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미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단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더 길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가져가더라도 일부라도 챙겨놓고 가는고 다시 한번 이제 뭐 평단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정리하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길게 보진 않고 다 이 자리에서 정리해 드렸지만 신고가 자리를 뚫어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을 때도 한번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네. 60일 매매법인데 이제 신규 상장주 60일 매매법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유용하게 써먹었던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방송에서 나왔었던 최고 수익률이 두산 로보틱스로 알고 있는데 그 종목이 이 신규 상장주 매매 패턴으로 잡았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관심을 받고 있었을 때 굉장히 좀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뭐, 처음에는 이제 이슈가 돼서 굉장히 사람들이 수급이 많이 몰리고 상승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급이 빠지면서 계속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락을 하는데 좋은 종목들, 계속 상승,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60일 안에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그런 매매 타점을 잡았을 때는 계속 하락한 이후에 21선 자리를 올라왔었을 때 타점을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21선 자리가 나온 이후에 그런 자리를 이제 안착하거나 뚫어주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려서 이 매매 패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상장 이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상장한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차트가 아니고요. 상장한 이후에 시가 자리를 이탈하면서 계속 빠졌다가 이제 21선 자리가 나왔을 때, 21선 자리가 나와서 그 자리를 이제 안착하고 거래량이 뚫어주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물론 다시 다음에 21선 자리를 이탈하거나 뭐 그 자리를 이제 터치하고 이제 종가로 마감하게 되면은 손절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따져도 손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돌아서는 자리에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지금도 100% 넘는 이런 수익을 좀 보여드렸다. 그래서 1년에 이런 종목 한두 종목만 잡으셔 신규 상장주 중에서 한두 종목만 이렇게 잡으셔서 수익을 내시더라도 1년에 수확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매매 패턴 하나만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길게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또 이 강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적용해서 공략했었던 종목들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수익률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 함께 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강사님께서 좀 부담이 됐다, 강의 시간이 압박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서 잠깐 안타깝긴 했는데 그래도 압박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네. 좋은 상승률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부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그새 상승률이 더 올랐습니다. 네. 161%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보령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압박감을 갖고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신규 상장주 매매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 좀 드리다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은 이제 예상은 했지만 이제 100% 넘는 거를 예측했다라고 하면 이제 거짓말이죠. 예, 근데 이제 매매 기법상 아까 이제 다 설명을 좀 드리진 못했지만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추세를 가지고 언제까지 볼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기준은 항상 명확해요. 21선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패턴에서
아까 이제 진입을 해서 손절 자리도 21선이지만 이제 매도 타이밍, 수익이 나왔을 때도 매도 타이밍도 21선 자리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지금 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21선 자리를 이격이 좀 벌어졌죠. 이렇게 좀 21선 자리와 가격이 좀 이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벌어진 구간에서 가격이 내려오는 게 가격 조정, 그리고 횡보를 하면서 버티는 게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21선 자리를 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1선 자리와 다시 한번 이격이 좀 좁혀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21선 지금 9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자리를 이제 익절 라인으로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조정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셔도 좋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내년도 로봇주들이 계속 관심을 받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좀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CES2024거든요. 여기서 이제 로봇과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하고 다 좀 접목이 될 수 있어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동이라든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어떤 로봇 테마 하나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뭔가 유행처럼 뭐 하나 가면은 같이 따라가는 경향은 좀 보이는데, 일단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은 꼭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LIG 넥스원, 그리고 대동,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급등했었던 테마들이기 때문에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신규 상장 패턴은 21선 자리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보령 한번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쪽이 좀 최근에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고, 그래서 항암 관련해서도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한데, 제가 어제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작은 수익인데 좀 챙겨 두시라라고 말씀 좀 드린 게, 이제 지수를 좀 봤었을 때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서 고점인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일단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뉴스가 좀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 종목이 좀 나빠서 지금 매도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좀 가격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았으면은 좋은 타이밍에 다시 한번 또 가지고 나와서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지수 상황에 의해서 약간 좀 현금화 하시고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하시면요, 종목 이야기, 이런 구체적인 타이밍과 가격적인 전략을 다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사님, 이젠 비상이에요. 제가 이제 강사님에게 기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 종목들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부담이 계속 되지만 부담감을 또 이겨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실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뭐 HD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의 업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 올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이런 좀 우하향하는 종목들은 잘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관심을 좀 받을 만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신고가 가는 종목들보다는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번 수급이 쫙 들어오니까 저점에서부터 하는 순간부터 5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현대 HD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 패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지금 핫한 수급적으로 핫한 건 하나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IRA 감축법에 의해서 세부 사항이 이제 뭐 지원 사항이 좀 나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하나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인프라 사업은 좀
좀 포기하더라도 미국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쪽을 좀 본다면 큰 덩어리를 본다면은 하나솔루션 쪽을 보셔도 되고요. 나는 좀 시총이 좀 작으면서 좀 탄력적인 종목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유엔 기후 협약에 의해서도 이제 화석 연료 이거는 이제 아예 못 쓴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점점 줄이자 대체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계속 관심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좀 이런 쪽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트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다라는 게 지금은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인 면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점에서 이제 거래 대금 많이 터졌어요. 제가 저점에서 거래 대금 터지는 종목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벌써 이제 25,000원에서 뭐 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전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작년에만 해도 이제 86,000원 갔던 종목이에요. 물론 이때 이렇게 갈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2년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쭉 조정을 받아서 이제 바닥권인데 제가 이제 바닥 탈출권을 좀 보는 이 타점이 어떤 타점이냐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시점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왔었던 시점에 대해서 체크를 한 이후에 요거를 다시 한번 지금 갖다 대시면 지금 막 상승한 거예요.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슈적인 면에서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의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 가까스로 지키면서 마감이 됐고요. 1타 강의는 그동안의 강의가 얼마나 적중률이 높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었죠. 구체적인 전략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